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상한가 가기 전날 흥국증권에서 굉장히 꽤 괜찮은 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의 영향에 힘입어서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상한가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을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는 전방 업황이 호황인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가 이제 그 흥국증권의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때문에 이제 저는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고서 나오는 날도 한 10% 올랐고, 이 내용을 이제 찬찬히 읽어본 투자자분들도 그 다음날 이제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하는 것은 이 파운드리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중고 장비의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2019년도 기준으로는 이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업체로서는 시장 점유율 20%로 이제 1등인데다가 지금 이제 8인치랑 12인치 레거시 파운드리 시장이 호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부 하이텍 뭐 이런 회사들이 그 파운드리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8인치 또는 12인치인 레거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 레거시라고 하는 뜻은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과거의 어떤 구형 팹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구형 팹의 어떤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CIS랑 뭐 PMIC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커진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 동바이텍의 어떤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서비스하는 파운드리 서비스하는 그 판가를 이제 20% 올렸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수요가 커지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러스 글로벌의 어떤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정리한 걸 보시면은 최근 이제 그 반도체는 주로 8인치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 아날로그 반도체의 경우이죠. 여기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의 제품군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을 할 필요는 없고, 미세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AP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는 뭐 GPU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세 공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는 그 미세 공정을 하지 않고 아날로그 반도체, 아날로그 공정에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제 미세 공정으로 되는 어떤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팹리스 업체들은 다들 이제 그 아날로그 공정에 해당하는 설계를 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차량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8인치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8인치에 대한 그 증설에 대한 어떤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UMC라고 하는 파운드리 회사에서도 그 8인치 장비가 지금 쇼티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의 반도체 트렌드 폴스 대만 반도체 시장 정보 업체에서도 12인치 레거시 장비 쪽도 자동차 수요로 쇼티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2인치 팹이 쇼티지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12인치도 지금 증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는 중고 장비를 매입해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고, 리퍼비시 업체들이 있어요. 리퍼비시 업체들은 이제 그 중고 장비를 보통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사서 이제 그거를 수리해서 개조 또는 수리 또는 개조해서 반도체 업체한테 파는데, 결국 이제 리퍼비시 업체와 서플러스 글로벌은 같이 뭐 공생을 해야 된다. 국내에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업체가 현재 리퍼비시 업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12인치 장비를 서플러스 글로벌에 산다면 그 12인치 장비를 수요를 필요로 하는 8인치 장비로 뭐 개조해서 판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계속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현재 글로벌 1위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이 재고 장비, 중고 장비 트레이딩에 대한 그 오랫동안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 이제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8인치랑 12인치에 해당하는 그 칩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이 호황이고, 이 호황인 파운드리 업체들은 결국 중고 장비를 사서 채워 넣어서 Q를 늘려야 되는, 그 칩 생산 가능한 수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인치는 완전 타이트한 상황인데다가 장비를 구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뉴스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전자신문에서 파운드리가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가격을 압박하면서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 결국 이제 팹리스 업체들은 웃돈을 주고 파운드리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특히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10에서 20% 올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들은 풀 가동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칩이 늘어났다. 왜냐면 점점 기계들이 이제 IT 디바이스들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기계들이 점점 뭐 고도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쇼티지라고 지금 되어 있고, 8인치 파운드리는 지금 현재 증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동안 이제 12인치 정도 파운드리 투자에 힘을 쏟았는데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8인치 팹 비율이 점차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 충족을 위해서 당장 증설하기도 어려운 게 레거시 공정이 된 구형 팹이 된 8인치 웨이퍼 장비가 구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8인치는 굉장히 귀한 몸이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은 중고 8인치를 재고로 쥐고 있는 이 서플러스 글로벌의 뭐 멀티플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8인치는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그 공정별로 8인치 장비들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만 보더라도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재고 자산을 이제 평가 손실을 잡아놨었는데 이것들이 다 환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도 전 시장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중고 장비의 타이트한 수급이 결국에는 결국 파운드리가 시장이 좋아지니까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도 커졌고, 그러다 보니 서플러스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 과거에는 이 기업이 멀티플이 PBR 1배를 넘어가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결국 다 팔릴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자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황의 업황이다 보니 PBR이 오히려 할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수익성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제 3분기 수익성만 봐도 영업이익률이 한 18%씩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호황 국면이 이어지면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미들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15%에서 한 20% 사이를 계속 기록을 해줄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3분기 18%까지 지금 왔었고, 여기서 잡아놨던 재고 상각은 이쪽에서 또 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 자신네들이 어떤 여기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듯이 여기서 이제 중고 장비 매매 단지 같은 거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는 이제 이렇게 중고 장비 매매 단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결국 바이어들은 점점 서플러스 글로벌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여기 가면은 이제 원스톱으로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플러스 글로벌의 어떤 헤게모니를 또 한 번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장기 투자 포인트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 뭐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용인에서 마찬가지로 용인이었는데 용인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서플러스 글로벌도
중고장비 매매단지를 만든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PBR은 거의 뭐 한 배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올랐지만 한 1.1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결국 다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각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제한적인 어떤 업황이다 보니 PBR은 분명히 이제 할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202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예상 추정 실적들이 지금 다들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이제 한 270억씩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그러면 당기순이익 한 240억 정도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플러스 글로벌의 어떤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한 6배 정도 되는 어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어떤 안전마진이 있는 가격권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전방업황이 좋다 보니까 빠질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엄청나게 급등할 만한 어떤 그 상황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보니까 빠질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전방 업황이 계속 좋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제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나간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전자공시 보시면은 이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매출, 영업이익 또는 세전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동이 되면은 결산이사회를 기준으로 그 30% 변동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30% 변동 공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3분기 누적 실적을 좀 전에 보셨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미 2019년 대비 2020년도 실적은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0% 이상 그 실적은 변동된 게 확신해 보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점프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기업의 어떤 실적 발표는 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통해서 빠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설 전, 늦어도 설 이후까지는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주총 6주 전에 결산 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늦어도 대부분은 이제 4주 전까지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법을 굳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공시 담당자들은 보통 주총 4주 전까지 하거나 뭐 늦어도 이제 주총 소집 공고 제출하기 전까지는 하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30% 변동 공시를 제출해야 되는 어떤 기업으로 제가 분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 변동 공시가 나오면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분기보고서상의 실적을 빼면 바로 4분기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분기 실적도 지금 실적의 흐름과 전방업황의 어떤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이 1분기 실적 또는 2022년도 실적, 2021년도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확정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이 좀 한 15배까지 이제 한번 갔던 것 같아요. 145억 기준으로 서플러스 글로벌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그 1,600억이니까 확정 실적 기준으로 이제 6,300원 정도면은 대략 한 2,000억 정도니까 한 13배, 14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2021년도 실적이 이렇게 점프업 하는 게 확실하다고 느끼려면은 4분기 실적이 곧 발표될 텐데, 그 발표에서 2021년도 1분기, 2분기 이렇게 이 컨센서스가 충족할 수 있다고 시장이 느끼는 순간, 이제부터는 2021년도에 어떤 예상 실적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은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로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PBR이 1배가 어느 정도는 락바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흥국증권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레거시 장비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의 전방 업황이 좋은 상황이니까 실적이 2021년도에도 굉장히 점프업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4분기 실적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늦어도 2월 설 지나고 나서는 이제 주총 4주 전까지는 아마도 제출을 하겠죠. 뭐 사실 주총 4주 전까지 제출 안 한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뭐 주총 2주 전까지만 제출해도 페널티는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실적이 괜찮은데 주총 4주 전에 제출 보통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30% 변동 공시가 또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흥국증권 보고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시장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투자의 어떤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